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1월 19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11시에 토트넘과 에버턴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경기를 앞두고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엔제 감독의 픽으로 알려져 있죠. 존슨과 그리고 솔랑키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부상을 당해버렸습니다. 존슨의 부상 소식은 엔제 감독의 기자회견에서 알려졌고요. 그리고 솔랑키의 부상 소식은 오늘 새벽에 토트넘의 내부 소식통 폴 오키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와, 정말 이 두 녀석은 왜 갑자기 부상을 당한 걸까요? 존슨은 최근에 뛰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산책이나 하고 있었는데 종아리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솔랑키는 무릎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솔랑키는 그래도 최전방에서 압박한다고 너무 많이 뛰어줬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존슨 이 녀석의 부상은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여러가지 경기들의 결과를 통해서 순위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2대0으로 승리했고요. 풀럼도 승리, 그리고 팰리스도 웨스트햄을 잡았고 아스날은 빌라와 비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위 테이블을 살펴보면 팰리스는 원래 토트넘 밑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있었는데 이번에 웨스트햄을 잡고 승점 3점을 추가해버리면서 12위까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4위였던 토트넘은 15위까지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와, 제가 손흥민 선수 응원하느라고 토트넘 축구를 꽤 오래 보고 있는데 토트넘이 이렇게 강등권에 가까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최악의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강등권에 가까워지자 이제 원래 엔제 감독은 리그 14위였을 때는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갑자기 15위로 떨어지자 다니엘 레비가 엔제 감독을 자르려고 후임 감독들을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 정말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죠. 제가 이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릴 테니 제가 구독자 10만까지 약 2,500명 남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하튼 엔제 감독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지금 토트넘은 이제 앞으로의 일정이거든요. 지금 에버턴, 그리고 유로파 리그, 레스터, 다시 유로파 리그, 그리고 꿀벌 원정, 그리고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2차전, 그리고 에스턴 빌라와 FA컵 원정 경기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토트넘은 현재 너무 경기력이 좋지 못한데, 일단 토트넘은 최근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유로파 리그를 갔다 오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한번 졌고요. 그리고 유로파 리그 홈 경기였는데 그 다음 경기 팰리스한테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터키 원정을 떠났는데 또 갔다 와서 입스위치 타운에게 패배를 당했고, 그 다음에 홈에서 로마를 상대하고 나서는 풀럼에게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유로파 리그만 갔다 오면은 성적이 좋지 않은 엔제 감독의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로파 리그 레인저스 원정을 갔다 와서는 소튼을 원정에서 잡았는데, 소튼은 강등이 가장 유력한 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잡을 수 있는 토트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트넘은 성적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올라갈 수 없는 이제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로파 리그 2개의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갔다 오고 나서 또 토트넘이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경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유로파 리그 순위표를 봐도 토트넘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면 8위까지 들어가야 이제 추가 경기 없이 16강에 진출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토트넘은 9위에 랭크되어 버리면서 제가 아까 일정 보여드렸죠. 이 두 번의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일단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요 4경기가 상당히 부담이 가는 토트넘이다. 근데 이 다음 경기 카라바오컵 경기도
이제 상당히 부담이 가고 FA컵 경기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엔제 감독이 반등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거든요. 솔랑키 존슨도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엔제 감독은 떨어질 일만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 레비가 다른 감독들과 접촉을 하고 다른 감독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레비가 다른 감독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은 엔제 감독의 대체자로 독일 감독을 주시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계속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엔제 감독에 대한 압박이 커져가는 가운데 도르트문트의 전 감독이 클럽에게 감사를 받는 인물로 거론이 됐다 라면서 엔제 감독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전 감독을 토트넘이 주시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엔제 감독의 상황은 암울해 보인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시즌은 토트넘에게 재앙 그 자체였다. 강등권에 있는 세 팀만 프리미어리그 순위에서 토트넘보다 더 많은 경기를 졌다. 토트넘의 최근 성적은 팬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거둔 승리는 12월 중순의 리그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소튼을 상대로 기록한 것이었다. 엔제 감독은 뒤에서 공을 플레이하려는 고집 때문이던가 수비를 역습에 취약하게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든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엔제 감독의 감독직이 안전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엔제 감독이 우승하지 못한다면 시즌이 끝나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엔제 감독은 뒤에서 무식하게 후방 빌드업을 고집하고 있고, 그리고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역습에 취약한 엔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엔제 감독이 우승을 하지 못한다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라면서 카라바오컵에서 리버풀에게 탈락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라고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감독을 거론하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이 필요하다면 에딘 테르지치가 고려될 수 있다. 팀 토크에 따르면 도르트문트의 전 감독인 에딘 테르지치는 토트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엔제 감독이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새로운 감독 후보가 될 수 있다. 테르지치는 프리미어 리그 팀을 관리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한다. 웨스트햄이 그레이엄 포터와 연결되기 전에 테르지치를 탐구했었다. 에버턴도 선수 출신 감독과 연결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다. 테르치치는 아직 감독으로서는 비교적 신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르트문트에서 독일컵과 슈퍼컵에서 우승을 했다. 테르치치는 또한 지난 시즌에 도르트문트를 이끌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을 잡았다. 하지만 엔제 감독이 이번 달 토트넘 1군 선수단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감독과 토트넘을 연결한다는 보도는 추측에 불과하다 라면서 이 기사는 일단은 1월 달에 엔제 감독에게 선수를 토트넘이 사줄 것이기 때문에 테르치치는 아직 엔제 감독 후임 감독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1월 19일이거든요. 2월 3일까지 이적 시장이 열린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또 랑게가 몰래 영입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선수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비 회장이 이렇게 테르치치를 미리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은 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스포츠 웹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감독을 경질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봐도 효과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프로젝트 초기에 믿음을 가졌다고 말했다. 리버풀과 아스날 감독으로 각각 활약한 클롭과 아르테타가 즉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엔제 감독은 두 번째 시즌을 맞이했는데 부상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엔제 감독이 성공을 거두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이 카라바오컵을
들어올리고 FA컵과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우승컵을 들 가능성을 남겨둔 상황에서 엔제 감독에게 최소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 시점 리그는 사실상 무산이 되었지만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은 토트넘에게 엄청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업적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일단 그동안 토트넘이 무리뉴, 콘테, 포체티노까지 수많은 감독들을 날려먹었는데 그렇게 감독을 바꿨지만 토트넘에게는 효과는 없었다. 그래서 엔제 감독에게 최소한 이번 시즌까지는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코멘트하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번에 토트넘과 연결이 되었던 이 테르치치 감독이 어떤 감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독입니다.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맞추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도록 주도한다고 하네요. 그럼 메디슨과 베리발 두 선수를 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테르치치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독은 공격과 수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공격 쪽 특징으로는 공을 탈취한 후에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측면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역습을 때릴 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활약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잘 사용할 것 같은 테르치치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면 플레이를 활용하는데 윙어와 풀백이 폭넓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 기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엔제 감독은 인버티드 윙백을 사용하면서 풀백들이 슈팅을 더 많이 때리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클래식하게 윙어와 풀백을 사용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도움, 그리고 풀백이 손흥민 선수에게 키패스를 넣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찬스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특징을 볼까요? 수비적으로는 전방 압박을 하는 이제 감독이고요. 수비적으로 조직력을 강력하게 원하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습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뒷공간을 커버하려고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즉 엔제 감독처럼 수비 라인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면서 다 공격해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역습을 대비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한다고 하는 테르치치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 테르치치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감독이 상당히 젊은 감독이기 때문에 엔제 감독보다는 융통성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감독을 주시하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감독과 레비 회장이 비밀리에 만났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레비가 어떤 감독을 비공개적으로 만났다는 소식은 이탈리아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알레그리 감독은 웨스트햄을 무시하고 토트넘과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코리에레 델레 스포르티에 따르면 전 유벤투스 감독 알레그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웨스트햄의 제안을 거절하고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와 비공식적인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이 이탈리아 감독은 이제 알 아을리와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 코리에레 델레 스포르트는 사우디 팀 알 아을리가 알레그리에게 2년 그리고 5천만 유로 규모의 계약을 제안했다고 확인했다. 알레그리는 시즌이 끝나면 사우디 팀에 합류할 것이고 그의 동료인 가브리엘레 피오리는 시즌 후반부 임시 코치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일단은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알레그리 감독과 비공개로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사를 살펴보면 알레그리는 웨스트햄을 무시하고 토트넘과 회담을 가졌다. 코리에레 델레 스포르티에 따르면 알 아울리의 제안은 자연스럽게 알레그리에게 유혹적이지만 알레그리 감독 에이전트는 이번 달 말에 호주에서 알레그리가 돌아온 후에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로마에 있는 신문은 알레그리가 이미 웨스트햄과 알 아울리 그리고 그의 라이벌 알 샤바브 벨기에 국가대표팀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알레그리는 토트넘의 회장 레비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지만 토트넘으로부터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발뺌을 했다고 한다.
알레그리는 12월에 토트넘 홈 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과 로마 유로파 경기를 위해 토트넘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격이 되었다고 한다 라면서 다니엘 레비가 알레그리 감독과 일단 비공개 회담을 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 이 소식이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지금 엔제 감독의 감독직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테르치치 감독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탈리아 매체를 통해서 알레그리와 일단 레비가 비공개 회담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엔제 감독은 이제 잘리기 직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알레그리 감독은 어떤 전술을 주로 활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그리 감독은 전술적으로 유연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팀 상황에 맞는다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는요, 카운터 어택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역습을 활용하는 전술을 선호하는데 빠르고 직선적인 공격을 통해서 상대의 실수를 빠르게 처치한다고 합니다. 즉 역습을 활용하기 때문에 역습의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카운터 어택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서 조화로움을 강조하는 알레그리 감독인데요. 알레그리는 공격수를 활용해서 팀의 전방 압박을 유도하면서 공격수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능숙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인지 살펴보면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강조하는 알레그리 감독이라고 합니다. 알레그리 감독은 항상 강력한 수비 조직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팀의 수비 라인이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전환을 중요시한다고 하는데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능숙한 알레그리 감독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실패하면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해서 상대를 불시에 처리한다고 합니다. 즉 역습에 능하고 수비적으로도 일단 단단한 수비를 하려고 하는 알레그리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제 감독보다 손흥민 선수를 잘 사용할 것 같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엔제 감독보다 훨씬 잘할 것 같은 알레그리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든 감독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수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토트넘이 현재 레비 회장이 이렇게 테르치치 알레그리 감독과 비공개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와, 정말 일단은 두 감독 모두 측면 플레이를 선호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잘 쓸 것 같습니다. 특히 알레그리 감독 같은 경우는 역습을 잘 쓴다고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골 능력, 득점 능력을 더 잘 살릴 것 같은데요. 지금 엔제 감독은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존슨과 솔랑키만 잘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두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엔제 감독도 이제 감독직이 말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영상에서는 레비가 이렇게 두 감독을 몰래 만나고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일단 토트넘에서 엔제 감독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